자, 공통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두 이해하기를 이 조후를 논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 이 산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연히 책에는 혼란스럽고 이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마치 자평진전 스스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공통보감 또한 변화무쌍하여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느라 머리털 다 빠집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살피는 과정에 원래의 기준점은 사라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조우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런데 공통보감은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사실 자연의 이치는 극히 명료하지만 인간들이 사주팔자를 분석하느라 복잡하게 꼬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시공론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공통보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짝퉁조후라는 겁니다. 이 조후는 자연현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주체는 당연히 자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보감은 일간을 살피고 있습니다. 즉, 이 일간을 위한 조후를 설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5장에서 천지와 성인은 만물과 사람을 개지푸라기처럼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해서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공통보감은 조후라고 설명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이 일간, 즉 이 인간을 위한 조후를 설명합니다. 자, 이런 태도는 마치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연의 자연스러운 조후와 인간이 원하는 조후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조후는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우주와 태양계에 반응하여 발현되는 현상을 가감없이 보여줄 뿐이며 이 과정에 인간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겨울에는 춥고 봄에는 따뜻하며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쌀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통조후는 억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따뜻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더울 때는 어떻게 시원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따라서 자연조후와 공통조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사실은 정반대 조후를 주장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연스러운 조후를 인간의 잣대로 바꾸려는 시도가 공통보감의 조후 개념입니다. 공통보감 처음 시작 단계에서 갑목이 춘월에 태어나면 반드시 양화의 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에 갑목은 병, 개가 투출하면 북이 쌍전한다고 그럴싸한 주장을 합니다. 또 병, 개가 모두 없으면 평범한 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인월과 묘월, 갑목이 병정화가 없는데 임계수가 있고 무기토로 제하지 않으면 수범목부라 하여 죽어서도 들어갈 관이 없다는 이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제시한 사주 예문들과 본문들의 주장은 거의 정반대 예문들 뿐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맞다고 하면서 그대로 강의하고 암기하라고 합니다.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암기하면 된다고 하면서 마치 공통보감이면 무조건 맞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평진전이면 무조건 맞다는 억지 논리와 동일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모두 자연의 이치는 궁구하지 않고 인간의 사주팔자를 맞추고자 억지 이론들을 양산해서 생기는 이 문제들입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에서 답을 찾아야지 인간이 억지로 만든 이론들 중에서 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통보감 사주 예문을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병화가 투출하지 않고 년월이 공막이며 귀가 작다. 이 병계가 드러나면 북이 쌍전하는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화도 개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시지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은 없거나 숨어 있는데 언급하지 않은 해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구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월 구조를 살펴보면 명확하게도 이 수많은 갑인의 무리들이 무토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는 이 좁은 땅에 수많은 영주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자 다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무토의 땅은 언제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연월이 무술, 갑진인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넓고 그 땅을 다스릴 영주는 오로지 갑목 하나뿐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왼쪽 사주는 좁을 땅을 다투느라 피 튀기는 구조이고, 오른쪽 사주는 느긋하게 넓은 땅을 홀로 다스리는 지주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연월을 이해했으면 머리를 좀 더 굴려보겠습니다. 연에서 빽빽한 원시림에 좁은 땅덩어리 무토가 고립무원으로 머리 터지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무토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궁통보감이 설명하는 개, 병으로 구해야 할까요? 개수는 봄에 을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발산 에너지이고, 병화는 여름에 경금 열매의 부피를 확장하는 분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월을 살피는 중입니다. 봄도 여름도 아닌 이 인월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개수나 병화가 있어야 좋다고 주장을 하는 궁통보감 헛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인과 갑인의 연과 월에 병화 에너지를 투입하여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봅시다. 병화가 비추면서 많은 갑인의 무리들은 성장을 촉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무령보다 굵어지면서 더 많은 물을 빨아올려 성장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하수는 고갈되기 시작하고 땅은 마르고 척박해지고 결과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병화가 오면 이 수많은 목기들이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무토가 찢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은 좁은데 심어놓은 나무가 많으면 땅도 나무도 모두 쓸모가 없는 사막처럼 변하는 이치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 병화, 개수가 있어야 좋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자, 이 사주는 그나마 이 궁통보감 사주 예문으로 올라온 이유는, 비록 연과 월의 구조가 별 볼 일이 없지만 이 시주에 해수가 있어서 말라가는 터전에 수기를 공급하여 땅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이기에 귀가 작다고 한 것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 병화가 문제가 아니라 수기가 부족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통보감은 이 정반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공론이 제시한 예문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공부하여 의학 박사로 성공하였습니다. 이 오랫동안 공부한 이유는 인월이고 해수를 품었으며 대운도 수기로 흐르기에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두 개의 병화를 향하여 천천히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임수도, 임목도, 병화도 모두 폭발하는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수, 묘목, 정화처럼 그 에너지 속성들이 폭발하고 위로 치솟고 좌우로 펼치고 갑자기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느긋한 속성들이기에 천천히 반응합니다. 임목이 해수를 만나면 응축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자, 이것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개수 발산 에너지 작용으로 위로 오르고 좌우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임갑병 삼자조합은 장기 교육에 어울립니다. 뚝딱뚝딱 공부하고 활용하는 그런 직업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병화가 용신이라면 해수는 귀신일까요?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자, 용신탈의 헛소리는 이런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궁통보가처럼 병화가 용신이면 해수는 귀신입니까? 이런 주장이 바로 극히 억지스러운 용신타령입니다. 오로지 아군과 적군으로만 나뉩니다. 항상 삼자조합으로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병인으로 충분하니 정반대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정도는 초등학교 산수 실력 정도의 응용력만 있으면 바로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산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임인년, 임인월이었다면 1. 병화가 용신이다. 2. 임수가 용신이다. 3. 용신이란 허구다. 병화가 용신이 아니라 임갑병 삼자조합을 이루기에 필요한 조건이며 병화가 용신이라고 임수가 기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